나는 오늘 매일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었다. 나는 여전히 자명종 시계를 쓴다. 휴대폰 알람도 있지만 결국 나를 깨우는 건 머리맡에 자명종이다. 아니 정확히는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먼저 떠진다. 그러면 벨이 울리기 전에 손을 뻗어 눌러서 끈다. 아내와 아이들을 깨우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그냥 몸에 밴 습관처럼 오늘은 눈이 먼저 떠진 게 아니라 애초에 감기지를 않았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다시 똑바로 눕는다. 몇 시인지 확인하고 싶지만 확인하면 더 잠이 달아날 것 같아서 참는다. 이런 밤엔 생각이 두서없이 온다. 순서도 없고 맥락도 없고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생각이 끼어든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스치다가 갑자기 10년도 더 된 일이 튀어나오다가 그러다 아무 이유 없이 더 오래전의 나로 건너간다. 나는 오늘 이 네 글자로 시작하지 않은 일기가 없었다. 초등학교 방학 숙제로 몰아쓰던 밀린 일기도 개학 전날 밤 날짜만 억지로 채워넣던 일기도 시작은 늘 같았다. 나는 오늘 그 다음엔 날씨를 적어야 했는데 맑았는지 흐르는지 비가 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날들이 태반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세 줄을 넘긴 적이 별로 없었다. 나는 오늘이라고 써놓고는 오늘이 대체 무엇이었는지도 모른 채 연필을 내려놓곤 했다.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켜켜이 먼지처럼 쌓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아이가 있는 어른이 되어 있다. 어른일까? 나이만 먹은 건 아닌지 꿈이라는 걸 제대로 펼쳐본 적도 없이 용기라는 걸 제대로 내본 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고 있을 뿐이다. 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느낌. 어쩌면 모든 어른들이 그럴 텐데 그게 평범한 사람이라는 증거일까? 잘 모르겠다. 잠들지 못한 새벽이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는데 머릿속만 멀쩡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사이를 헤매다가 문득 엄마 생각이 났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났다. 죄송하다는 마음과 사랑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는데 이상하게도 둘 다 입 밖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다. 생각나면 전화를 걸면 되는데 걸지 않는다. 문자 하나 보내면 되는데 쓰다 지운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그런 못난 자식. 이 세상에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있다면 그건 엄마와 자식이 아닐까. 아니 어쩌면 그것도 틀린 말일지 모른다. 엄마는 언제나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했고 좋은 것만 들려주고 싶어 했으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이가 아니라 진실을 감추면서까지 좋은 것만 건네주려는 사이. 그게 더 가까운 말 같기도 하다. 나는 아이를 재워놓고 이 글을 쓴다.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나처럼 새벽에 잠 못 들고 엄마 생각을 하게 될까. 그때 이 아이도 나처럼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내려놓게 될까? 생각해보면 이 아이 위로 내가 있고 내 위로 엄마가 있고 엄마 위로도 또 누군가가 있었다. 줄줄이 이어진 그 마음이 오늘따라 유독 길게 늘어진다. 할아버지의 새벽은 소리로 기억된다. 어둠 속에서 지게 삐걱이는 소리, 마당에 닭이 놀라 푸드덕대는 소리,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서는 발소리. 1920년에 태어나 20이 되기도 전에 혼례를 올렸고 전쟁이 지나가는 걸 온몸으로 견뎠고 나이 50에 막내를 얻었다. 그 시절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루치 성취였다. 아마도 할아버지에게 인생이란 견디는 일이었을 것이다. 할머니의 새벽은 냄새로 기억된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냄새, 그 위에서 짓고 있는 밤 냄새. 집안의 대소사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결정되지만 그 결정이 굴러가게 만든 건 할머니의 손이었다. 말수적은 남편과 달리 잔소리도 걱정도 많았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기억하신다. 온기라는 게 있었다면 대체로 그쪽에서 나왔을 거라고. 아버지의 새벽은 라디오 소리로 기억된다고 했다. 5살 무렵 세상이 한번 뒤집혔고 그 뒤로 오랫동안 군인 출신 대통령들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시대 속에서 자랐다.
유신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른 채 유신의 시간을 통과했고 새마을운동 노래를 부르며 청년이 됐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 그해 5월이 아니라 훨씬 나중에, 그것도 소문처럼 뒤틀린 채로 알게 되었다. 방송도 신문도 입을 다물던 시절이었으니까. 30을 넘긴 어느 해엔 광장 가득 사람들이 몰려나와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겠다고 외치는 걸 보았다. 군인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국민들의 투표가 다스리는 나라로 그 경계를 두 눈으로 보고 건너온 것이다. 그리고 마흔 즈음엔 회사가 휘청이는 걸 지켜보면서도 다음날 아침엔 또 넥타이를 메고 나갔다.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하셨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역할은 퇴직하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내 아버지이자 엄마의 남편이고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아들이다. 마통을 넘긴 사람이 트랙 밖으로 걸어나가는 게 아니었다. 속도만 조금 늦춘 채로 여전히 같은 트랙 위에서 뛰고 있는 것이다. 아마 죽는 날까지 그러실 거다. 엄마도 마찬가지다. 나의 어머니고 아버지의 아내이고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어머니한테는 여전히 딸이다. 우리 중 누구도 완전히 멈추는 법이 없다. 그저 역할이 하나둘 겹쳐 쌓일 뿐이다. 나는 전두환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태어났다. 아버지가 건넌 그 경계를 나는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한 채로 함께 건넜다. 그리고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뉴스마다 나오던 해에 대학에 들어갔다. 세기가 넘어가는 걸 이번엔 내가 두 눈으로 지켜봤다. 아버지의 경계가 독재에서 투표였다면 내 경계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었다. 삐삐가 사라지고 휴대폰이 생기고 다이얼. 소리가 나던 인터넷이 어느새 늘 켜져 있는 것으로 바뀌는 시간을 지나왔다. 아버지 세대가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것들 위해서 나는 다른 종류의 다툼을 물려받았다. 밥상거리에서 정치 얘기가 나오면 조용해지는 것도 그 다툼의 흔적일 것이다. 그게 발전인지 되풀이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겪지 않은 시절을 함부로 요약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지금이 그저 버거운 시절인 것만은 아니다. 나는 지금 내 몫의 구간을 전력으로 달리는 사람이기도 하다. 아이를 잘 키워내고 싶고 부모님도 잘 모시고 싶고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뜨겁게 느껴진다. 사회 한복판에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들로 뛰면서 동시에 나 자신으로도 잘 살아내고 싶다는 욕심을 버린 적이 없다. 고민이 많다는 건 어쩌면 지금 내가 이 트랙 위에서 아주 힘차게 달리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내 아이의 새벽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소리로, 어떤 냄새로 기억될지는 이 아이가 살아낸 시절이 정할 것이다.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기술이, 내가 상상도 못할 어떤 다툼이 이 아이의 새벽을 채우겠지. 그런데 이상한 건 새벽의 결이 이렇게 다 다른데도 반복되는 것이 있다는 거다. 퇴근길에 엄마 전화를 받는다. 밥은 먹었냐? 늘 같은 질문. 아버지랑 직접 통화하는 일은 손에 꼽는다. 안부는 늘 엄마를 거쳐서 오간다. 아버지가 궁금한 것도 엄마가 대신 물어봐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엄마한테 하면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전해진다. 40이 넘도록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엄마는 여전히 엄마다. 언제부터 그렇게 굳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할아버지와 할머니 때부터 이어진 길일 거다. 정을 나르는 길은 늘 엄마 쪽으로 나 있었으니까. 엄마는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다시 물으신다. 요즘 힘든 일은 없냐고. 힘든 일이 왜 없겠나. 하지만 없다고 답한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마 나도 힘들다는 말을 제대로 꺼낸 적은 없었을 거다. 시대는 저렇게나 달랐는데 이 침묵만은 계속 유전되고 있다. 전화를 끊고 아이 옆에 앉는다. 오늘 있었던 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말해보라고 묻는다. 아이는 숨기지 않고 다 말한다. 친구랑 다퉜다고, 속상했다고. 이 아이는 나와 다르게 자라겠구나 싶다. 그게 다행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살아온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절이 아니라 이거였으면 좋겠다.
누군가 하는 말을 그냥 삼키지 말고 잘 들어주는 법. 언젠가 이 아이도 자기만의 경계를 건널 것이다. 내가 상상도 못할 어떤 미래를, 내가 이해 못할 어떤 속도로. 그때 나는 아마 트랙 밖으로 나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뒤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느리게, 그래도 여전히 같은 트랙 위에서 뛰고 있겠지. 아버지가 지금 그러시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새벽은 매번 다른 얼굴로 온다. 시계 소리로, 아궁이 냄새로, 라디오로, 자명종으로, 그리고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무언가로. 그런데 그 새벽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거 하나는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세 줄을 넘겨본다. 나는 오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볼 참이다. 별일 아닌 척 밥은 드셨냐고, 어떤 하루를 보내셨냐고. 그 말 안에 미안함과 사랑을 다 담아 넣을 순 없겠지만 적어도 세 줄짜리 일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